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요일은 주역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9번째 개인데요. 이 59번째 개인을 보니까 위는 바람이네, 그냥 오손풍이는 풍이고요. 아래는 보니까 이 수잖아요. 육감수, 물을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형상을 보면 뭐 바다나 강이나 호수로 보면, 이렇게 호수에 보면 바람에 따라, 바람 위에서 불면 바람에 따라 물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진다는 뭐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풍수 흩어진다 해서 흩어질 환자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함께다. 풍수 함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괴의 순서, 괴서를 보면 왜 51번째 괴가 풍수 함께 흩어지냐라고 보면, 지난번에 이제 58번째가 택겠잖아요. 기쁠 때 근데 너무 기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뭐 창란할 수도 있잖아요. 정신이 너무 기쁜 마음 나머지 혼절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환께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환께는 뭐 이렇게 흩어지니까 뭐 안 좋은 개냐? 절대 그런 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도 흩어지는 경우이지만, 그러나 내 몸속에 나쁜 균이 있으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 때 보면 이 나쁜 균이 있으면 흩어지게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절대로 뭐 나쁜 개는 아니다. 또 만약에 요즘같이 시국이 어수선하고, 만약에 또 전쟁, 6.25 전쟁이나 또 4.19 때는 민심이 이반되고 다 흐트러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뭔가 모르게 구신점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대변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난국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을 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죠. 해결책이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풍수 함께를 잘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명, 괴의 괴사, 괴사 설명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이제 해놓은 거 보니까, 주의 문항은 이제 요 화는 뭐라고 이제 흩어지는 것은, 화는 뭐라고 하냐면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흩어지는 것은 화는 대환형이다라고 하네요. 크겠죠, 그렇죠? 만약에 흩어지는 것은 민심 위반되는 것은 큰 일이죠. 대사라고 보면 되죠. 큰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모으는 방법이, 이제 옛날에는 왕이 있었으니까 이제 왕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제 해놨는데요. 이제 주의 뭐냐면, 왕이 어디로 이러냐면 지역한 가라 하네요. 이르다. 어디로? 종묘로 이러게 하네요. 종묘, 어떤 종묘로 가라라고 하네요. 어떤 종묘로. 유자는 어떤 유자거든. 그러니까 있을 유자거든. 요들은 그러니까 어떤 종묘로 해서 이뤄가지고 쉽게 말하면 종묘에 가서 뭐 할까요? 제사 지내겠죠. 쉽게 말해서 흩어진 민심을 모으기는 방법은 뭔가 모르게 구심점을 위해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던 이제 도와달라고 신께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천지신명께 제사 지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시키면 고사 지르는 거와 같겠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냐면 이섭대첩이다. 이섭대첩이다. 큰 강을 건너라. 이섭대첩 하네요. 이섭대첩. 왜냐면 큰 강을 건너야 이롭다는 말은 이제 하늘에 제사 지냈으니까 크게 어떤 일을 하라는 뜻이겠죠. 무슨 농지 계획을 하든 옛날에 우리가 4월 8월 15일로 강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계획을 한 게 농지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큰 일을 해라 있었죠. 그래야 이정이다라고 하네요. 이정이다. 끝까지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답이 있네요. 흩어진 민심을 끌어모으기는 방법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께 제사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감하게 일을 벌리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때 나아가더라도 신께 제사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도 가끔 가는 보면 이제 산악회들 보면 시산제 제사를 산에 가서 시산제 신께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을 이제 산행을 하는 바로 그런 형태로 신께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모르게 크게 모험을 한번 해봐라. 뭔가 국민들의 흩어진 민심을 위해서 뭔가 해라 라고 하네요. 자, 요렇게 이제 효사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다시 끝부분에 점 내려놓는데 요 점은 요렇게 보면 되는데 오선풍이니까 처음에 5를 뽑고 육감수 6을 뽑고 만약 동절이 있다면 양, 양 요렇게 예를 들어서 동절 앞뒤 여기 이제 D라면 D 앞 D 앞 이렇게 나오면 밑에서 이제 표를 뽑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하루 일진과 계약 또 혼담이 이제 데이트 문제는 어떻게 될지를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9번째 풍수환께 효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에 대한 설명 효사는 이러한데요. 처음에 초육 음이 왔네요. 그래서 초육이라고 하고 용증 이 증은 구원한다는 뜻인데 증 우리는 잘 쓰지 않는다는데 주역에는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용증 마장 길하다. 이제 흩어진 민심을 모으는데 좀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는 데는 강한 말을 장한 말이네요. 그렇죠? 장한 말을 이용해서 구원을 하니까 길하다라고 하네요. 왜 주공은 이렇게 봤냐면 요 초육이 음이잖아요. 그렇죠? 음은 요 짝이 여기 육산대 짝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 또 가운데로서 구이가 중을 얻었기 때문에 강한 자를 이용을 했네요. 그렇죠? 이용을 하니까 길하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려움 좀 있으면 난 약한 자인 경우는 약한 자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강한 어떤 힘을 이용해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이는 한 분, 이 분은 우리가 이는 뜻이 있잖아요. 동분서주한다 할 때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릴 분, 동분 동쪽으로 달려가고 서쪽으로 달려간다. 그 괴자는 책상 괴자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짐에 그 괴짝으로 이 괴 또는 팽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팽상괴. 그러니까 팽상 쪽으로 달려갔네. 거의 후회가 없네요. 이 팽상은 좀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구이가 초육 쪽으로 달려갔네요. 그렇죠? 서로 한 원팀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63은 환기궁 무해.
요 63은 짝이, 이 짝이 요게 있잖아요. 그쵸? 요게 바로 상구인데, 요 짝이 바로 비호가 옆으로 가지 않냐고, 요거는 밑에 올리니까 자기가 몸소 자기 짝 쪽으로 힘을 멈춰서 그 흩어짐의 기궁, 몸궁자거든요. 그 몸을 비록 점지해준 그런 사람 쪽으로 가니까 흩어짐이 없다. 흩어지더라도 자기 짝을 만나서 뭔가 일을 하라.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육사는 환기군. 요 육사인데요. 육사인데, 육사는 여기 왕자리인데, 왕자리 밑에 대신들이 이제 나라를 민심 흩어진 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나쁜 무리들은 나쁜 생각들을 무리를 흩뜨리라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흩뜨리면 원길 크게 길하고 또 환을 흩뜨렸는데 어떤 쪽으로 흩뜨렸냐. 유구 구령 쪽으로 모이라네. 즉 대신들 입장에서 즉 백성들이 흩어진 민심을 다 깨끗이 무리로 흩어지고 다시 구령 쪽으로 모이고 그렇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비소사 이자는 오랑캐 이자인데 평등한 일자입니다. 뭐 평등하다. 보통 그런 보통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뭐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육사 이점에서는 육삼하고 어떻게 보면 이 평등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육삼 힘으로는 되지는 아니한다. 일반 평등한 생각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구호 한 기대호 땀 간자 땀을 흘렸네요. 땀을 흘리도록 그 큰 소리를 부르짖어서 뭔가 모르게 며칠 됐겠죠. 뭐 모이라고 해치를 했던 간에 그래서 흩어짐에 왕이 그랬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 구호 자리니까 모여들어라, 뭉치자. 큰 소리를 외쳤네요. 그러다 보니 허물이 없나. 강력한 지도자 중심으로서 뭉쳐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상구, 환기, 혈거. 흩어짐에 혈은 피고름 난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그러한 마침내 마지막 단계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가고 척출, 또 뭐 원래 적자인데 이때는 척으로 읽어서 어려움 척이에요. 어려울 척. 그런 거는 근심할 적자가 아니고 이때는 척으로 읽어서 근심 나가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뭔가 모르게 일을 잘 처리됐으니 일을 잘 처리됐으니 드디어 이제 어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효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를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걸 갖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응용하고 해볼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구같이 민심이 위반된 상황에서는 뭐니까 첫 번째는 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강력한 아까 구호 임금이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뭔가 한쪽으로 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대신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신과 같이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합쳐야 되겠죠. 우리가 4.19 혁명 이후에 5.16 혁명 때 4.19 때 사태 이제 나라가 많이 어수선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정부 들어왔었는데 군사정부 들어와서는 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잘 살아보세라는 이념으로 이렇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쭉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뭉칠 수 있는 강력한 것이 있어야 흩어진 민심을 잘 추스리고 뭔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 국가 문제인데 하나의 가정이나 단체 입장에서도 이 집안이 좀 어수선하고 단체가 어수선하면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강력한 중심을 써서 아까 구호는 조왕이니까 가정에 따지면 이제 아버지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위치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이제 주위 산원과 잘 호응을 해서 혼자 독불장군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보니까 혼자 할 수 말고 대신들과 같이 잘 협력을 해서 일을 꾸려 나가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 혼자 하는 말에 힘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초육에서 말했다시피 옆에 강력한 뭔가 이웃 나라라면 이웃 나라도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가정을 따지면 하나의 멘토, 좀 더 큰 집이든 할아버지든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떤 일도 우리가 남북상이 통일된다고 통일을 하려면 우리 남북 개인적으로 힘만은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웃 나라에 다 협력을 받아야 또 협력을 받아야 되지, 일방적으로 해갖고는 잘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점을 쳤을 때 어떻게 해석될까요? 계약의 입장에서 계약을 하러 간다 할 때는 이루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만약에 부동산 계약을 하는 데는 중개사가 있겠죠. 그렇죠? 중개사가 있다든지 경우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의지를 해라. 만약에 이는 중개사 아니고 단독 직업적으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누가 선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지를 해서 계약을 하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방적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데이트하러 간다 혼담 문제를 할 경우에는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제가 초6하고 그 구2를 설명했다시피 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깝게 짝이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시끄러면서 나의 짝인지 물론 알고는 갔겠지만 좀 상대방한테 배려할 거는 배려를 해야만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잘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면 원만한 데이트도 되고, 만약에 오늘 이 사람한테 중매를 보러 갔다 그러면 잘 성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행 갈 때 이런 운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 상이냐면 새로운 상을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같이 동반자가 협력을 해서 잘 일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또 만약에 이런 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점을 만약에 나왔다면 찾지를 마라,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이제 점을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9번째는 나쁜 개는 아니고요. 좋은 개다. 하루 일과가 이런 점이 났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새로운 일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 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째 요 풍수 함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